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괴테의 명언으로 오늘의 중국어 학습법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지금까지 초급, 중급 단계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급 단계 학습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문화를 잘 알자. 중국 문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한 나라의 역사와 지리, 문화가 배어있는 결정체, 뭐죠? 바로 언어죠. 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 지리, 문화가 배어있는 이 결정체인 언어를 더 고급스럽게 구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중국 문화를 잘 알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방법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중국 유학행을 택하셔서 중국 유학을 통해서 문화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종 매체, 요즘은 인터넷에도 정말 중국에 대한 정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죠. 또한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중국 전문 채널에 이 중국에 관련된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 유학생과의 교류인데요. 저는 중국어를 강의하기 전에 약 2년 정도 중국어와 관련은 돼 있지만 중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드문 기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중국인 어디 없나? 중국어 쓸 일 없나? 그래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건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중국인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 봐요. 중국인들을 꼭 한 명 이상씩은 만나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관용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려면 관용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관용어, 초급, 중급 단계에서는 전하고 싶은 표현을 전달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만 고급 단계로 올라가서는 표현을 중국인답게 또 중국인이 정말 실제로 쓰는 세련된 고급화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관용어, 관용어 안에 성어, 속담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관용어를 많이 알수록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관용어 가운데 우리가 성어, 속담, 허루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성어라는 거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요. 속담은 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허루어라는 거는 속담의 일환인데 이거는 앞에 단어가 묘사적인 뜻이고 뒤에 단어는 뒤에 있는 표현은 이 앞에 단어를 좀 더 보충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멘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성어, 속담, 허루어를 우리가 관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용어들은 중국어를 보다 더 중국인답게 구사할 수 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익혀둘수록 유익합니다. 자, 우선 성어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를 급하게 이루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를 그르칠 때 쓰는 표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바묘주장. 바묘주장. 네, 바는 뽑을 발자인데요. 손수변에다가 출발할 때 발자에서 왼쪽에 부수가 뽑혔어요, 여러분. 그리고 묘는 모종. 싹이 틀만한 그런 모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를 심을 때 모종. 그 모종을 뜻하고 주는 빵주더 주. 돕다, 장은 잘하다란 뜻이에요. HSK 시험 5급, 6급 시험에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러한 사자성어, 성어의 형태 한번 배워봤고요. 두 번째, 속담 한번 짚어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车到山前必有路. 한 번 더. 车到山前必有路.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레가 산 앞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 즉 힘들어도 노력하기만 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담은 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죠? 네, 이렇게 자유분방한 이런 문장 형태의 속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평소에 많이 익혀두시고 많이 듣고 배운 즉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루어입니다. 중국어로는 시에허우라고 하는데요. 수거의 일종이죠. 일반적으로 해학적이고 형상적인 어구예요. 보통 앞부분은 좀 추상적이면서 비유하는 형태라면 뒷부분은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부연 설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허루어 가운데 일부를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你菩萨过江你菩萨过江自身难保自身难保. 자, 연결해서 你菩萨过江
自身难保. 무슨 뜻이냐면 네 보살, 진흙으로 만든 보살이 강을 건넌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흙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당연히 다 녹아내리겠죠. 그런데 이 진으로 만든 보살이 강을 건넌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조차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 자신도 보존하기 힘들다라는 뜻을 관용적으로 이 허루어 니 보사 꼬지양 쯔신 난바오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습관적으로 앞에 부분만 얘기하거나 혹은 뒤에 부분만 정리하는 멘트만 쓰기도 하고요. 또는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중국인들이 이런 말 하면 제 자신도 보존하기 힘들다. 네, 제 자신도 보존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구나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관용어, 성어, 속담, 허루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어, 속담, 허루어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암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 다양한 그 교재라는 것은요, 뭐 HSK 교재도 좋고, 회화책도 좋고, 문화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접하는 것도 좋고요.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다양하게 두루두루 익히는 게 바람직하지. 그냥 모음집, 관용어 모음집 중심으로 이거 한 것만 외우면 마스터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죽은 공부가 되지 않도록 활용적인, 네, 그리고 한 가지 방편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주구남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두루두루 익히고요. 나만의 정리 노트 갖는 거는 그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각 학습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관용어, 속담, 성어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시청각을 통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시죠.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점은 최신 중국 소식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신조어에 대한 학습도 가능해지죠.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연도별로 중국어 관용어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가 CCTV 정규 방송 안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좀 녹음을 하거나 적어둘 걸 그냥 보면서 맞아 손뼉 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청각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접하시게 될 때는 펜, 그 다음에 핸드폰, 네, 핸드폰으로 요새는 녹음 기능 있죠. 그러니까 준비해 두셨다가 유용한 부분은 찍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녹음을 하시거나. 자, 다음은 시청각 학습 가운데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국에서 개봉하는 중국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도 있죠. 네, 몇 년 전에는 공자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는데요. 저 역시 가서 봤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적벽대전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시면 자막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글 자막이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약에 영화를 접하시게 된다면 중국어 자막도 나오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은 흥미 유발 및 실생활 활용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두루두루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 역시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시청각 학습 가운데 각종 연설입니다. 이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역시 대담 프로그램이라든지 토크쇼, 인터뷰 등은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중국인들과 만났을 때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적어도 토크쇼나 프로그램, 대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편 이상씩 보는 또 듣는 습관을 가지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이 쓰는 그 관용적 표현들도 저절로 흡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자주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과의 교류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외대라든지 혹은 중앙대, 서강대 등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이 무려 몇백 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요. 그 중국인 유학생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시고 문화적인 체험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장점은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실생활 용어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고요.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급 단계 학습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첫 번째로 뭘 했었죠? 네, 바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제가 지적해 드렸고요. 보다 더 고급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관용어 학습입니다. 관용어에는 뭐뭐뭐 들어갔었죠? 네, 성어, 그리고 속담, 허루어. 네, 기억나시죠? 성어, 속담, 허루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중국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표현들도 관용어 학습으로서도 조금씩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시청각 학습은 당연히 논리적인 생각을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인과의 교류, 중국인 유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파견온 중국인들과 같이 교류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중국 교수님들과 같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고급 단계 학습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평소 중국어 공부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은지 또 어떠한 더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셨던 분들, 문정아가 여러분들께 가려운 그 궁금한 점들 다 긁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유용하시고 유익한 시간이셨죠? 네, 그러셨으리라 믿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好，大家辛苦了，再见。